주도 섹터가 돼서 현실에 가까이 와서 결합돼서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핵 융합은 뭐냐면 그 핵이 같이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붙는 겁니다. 인공적으로요. 이게 무지 힘든 기술입니다. 플라즈마 기술 관련된 쪽하고 연결시키면서 뭔가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들 샀다고 하면서 또 최근에 움직이는데 딱 그 정도만 보세요. 약간 격이 민감 쪽 있죠. 이번 주 관심주는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주가는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데 의외로 뭐 탄탄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탄탄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원래 옵션 만기일 때는 이런 변화가 좀 나오거든요. 딱 변화 나오면서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갈 거야에 대한 이런 약간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지금은 거래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시장이 고점에서 딱 멈췄다라는 얘기는 추세가 차익 매물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는 쪽으로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걸 잘 버티네 이런 생각 쪽에서. 근데 단기적으로 좀 이격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살짝 하루 이틀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조정의 강도가 그것도 지금 그 최근에 나온 거래가 기존에 보여줬던 약간 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래만큼의 활발한 모습은 좀 없습니다. 약간 좀 낮죠. 그런 쪽에서 손 잘 바꾸고 손 좀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잘 아유 참 내가 뭐라 한 말씀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의욕이 안 떠오르네. 그렇죠. 뭐 그렇게 잘 바뀐 손이 좀 여러 가지 손으로 잘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국 시장을 보는데요. 근데 국내 시장은 일단 지금 보니까 참 각도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적인 요인 쪽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특성 같고요. 게다가 지금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장도 활발하지는 않은데 지금 돌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난 고점에 나왔던 거래를 충분히 소화할까라고 하는 의문감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약간 대형주 쪽에서 소수 쪽의 종목들이 많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수는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죠. 근데 이쪽이 시총 상위 종목들과 함께 집중돼서 움직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넓게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약간 반도체도 저희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근간에는 경기가 그래도 개선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근간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이경민 팀장이 네. 이번에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게 바닥을 찍고 턴을 하기 시작했다. 그거 제 건데. 둘이 합의만. 팀장님 먼저 쓰셔야죠. 그게 맞죠. 일단 다급한 사람 먼저 씁시다. 요즘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아주 극한의 직업이에요 지금. 힘들어. 그렇죠. 막 분석 잘못하게 되면 금감원에도 끌려가고. 근데 글쎄요. 이게 그들을 위한 한마디 변명을 좀 해주자면 파월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연준의 의사와 이걸 추적하면서 이제 많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연준 자체가 흔들리니까 뷰가 달라지고. 그렇죠. 한 달 전과 어제 발표한 내용은 뭐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네버에서 파스블로 바뀌고. 우리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고 확 뒤집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발 맞춰서 오늘만 살자. 이게 다 흐름 맞춰서 또 연락을 짜고 거기다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경기 관련된 쪽은 먼저 싹 돌아가고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주 저희 찐시황 때 봤었네요. 저희가 미리 합니다. 미리.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최근에 나온 지표 보게 되면 의외로 중국 쪽에서 지표가 이렇게 예상한 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이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도
방향은 턴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만 꾸준히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변화를 끌어낼 수는 있겠죠. 그런 쪽과 이제 지금 중국도 그렇고 EU도 뭐 논란은 많습니다. 저게 진짜로 턴하느냐 마느냐 뭐 저것도 겨울 가게 되면 에너지 가격 출렁이게 되면 또 고통받는다 여긴 많다고 하더라도 EU도 돌긴 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이 워낙 좋다가 약간 꺼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미국이 경기를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연준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연준은 거의 금리 다 왔어.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6월달? 뭐, 여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멈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표들도 약간 좀 반응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모든 지표들이 다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확인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근간을 받는 게 경기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괜찮나? 그러면 그거 받아서 움직이는 게 반도체잖아요. 결국은 기승전 쫙 돌아가지고 반도체로 딱 귀결.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또 하나의 흐름은 약간 저기민감 쪽 있죠. 이쪽도 서서히, 스스리가 아니죠. 서서히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동향들도 좀 감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번 주 관심주는 조선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원자력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원자력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 보니까 핵 융합 쪽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틀렸습니다. 핵 융합은 아직 되지도 않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 어제 저 주간지 시황에서 민재기 팀장이 언급했던데.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럼 제가 한번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핵 융합이 있고 네. 핵 융합이 있고 핵 분열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핵 분열로 인한 원자로를 그러니까 핵이 들어가서 자극을 줘서 팽창해서 터지는 걸 가지고 보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에서 나오는 찌꺼기들, 원자력 폐기물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보는데 핵 융합은 뭐냐면 그 핵이 같이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붙는 겁니다. 붙어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아는 태양 그리고 또 별빛이 빛을 막 내면서 나오는 에너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공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인공적으로요? 이게 무지 힘든 기술입니다. 지금 속도는 많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뭐 2021년도 보면은 미국의 국제과제를 하는 미네소타 국립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그래서 와 우리 가능하겠지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고요. 지금 수십 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벌써 지금 움직여서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인다고요? 말도 안 되고요. 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가 가장 발달된 회사 중에 헬리온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계약을 맺어서 5년 내에 뭔가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잘 보게 되면 이게 좀 심합니다. 네. 이 회사가 벌써 이거 말고 딥러닝 쪽에서도 뭐 해서 앞으로 AI 주도를 끌어내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뭐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이 먼저 다 치고 올라가죠.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한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최근에 핵융합 관련된 쪽으로 부각을 받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주 쪽으로 움직임 나왔을 때 그거만 잠깐 대응하시는 걸로 보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주도 섹터가 돼서 현실에 가까이 와서 결합돼서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전인데 제가 보기엔 이쪽으로 뭐 모비스는 솔직히 아끼겠습니다. 모비스나 뭐 비츠로시스 뭐 여러 가지 회사 나오는데 핵심적인 회사가 다원시스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쪽을 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뭐 예전에 철도 쪽과 함께 에너지원 쪽에서 핵융합 관련된 국제과제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하는 동안 2년 동안 어떤 일이 나냐면 그거 투자하느라고 감당을 못 합니다. 재무구조가 확 안 좋아졌어요. 이런 회사가 이번에 이쪽하고 거기다가 또 아마 반도체 쪽하고 연관시키면서 플라즈마 기술 관련된 쪽하고 연결시키면서 뭔가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들 샀다고 하면서 또 최근에 움직이는데
딱 그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주도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구체화됐었을 때 보세요. 근데 아직 구체화되기에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요거 뉴스에 의해서 여러 이러저러한 심리들로 모이는 잠깐의 그 테마, 네. 그거를 노린다면 그냥 네. 잠깐 들어가서 빠른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낫고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낫고. 편안한 반도체를 하셔야지 왜? 네. 반도체는 예. 2차 전지 돌 맞으려고 아, 왜 2차 전지를 빼고. 이천지도 잠깐 보게 뭐 뜬심하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유, 네, 무서워서 예. 일단 2차 전지도 보면은 대표적인 뭐 에코프로를 또 많이 보겠죠. 예, 근데 그렇죠. 예, 지금 중간에 또 나왔던 얘기가 한국에서 또 강점이 있는 쪽 중에 하나가 ESS 시장이었는데 이게 좀 위축됩니다. 아니, 지금 20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절반 이상을 이뤄갔었는데 이게 한 38%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위축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하이니켈에 우리 쪽이 쓰는 거는 좀 약하다.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쪽에서 LFP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보여줬고 지금 테슬라에서도 성장 근거 이번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근데 그 근간이 ESS나 신재생 쪽에 강점 있는 부분들 막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약간 모멘텀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는 또 반도체가 세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약간 힘이 약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삼는다. 저 혹시 여기 들어오나 기대했었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여기 터치한다. 또 들어가 봐야겠죠. 그냥 다른 거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고개를 들이밉니다. 들이밀어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또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보시고 또 에코프로 BM 많이 보시는데 에코프로 BM은 샀습니다 이미. 요 정도에서 진입해봤습니다. 진입해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지지권 들어오나 아니면은 여기서 제대로 못 들어오게 되면 또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저가 매수는 터치 해볼 양다리네요. 이러고 보니까. 양들. 근데 네. 요즘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공매도 세력 아니냐, 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망가뜨리는 매국노 아니냐, 뭐 너무나 공격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이 언급을 잘 못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피하려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을 보셔야지 인물을 보시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네.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인물을 따라서 뭐 나만 믿고 저를 믿고 아니 주식을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을 사람은 산업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내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표현 쓰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저희가 사람에 투자합니까? 아니거든요. 기업에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 이제 고점에 들어가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정한 시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좀 다루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자꾸 투자자가 냉철하고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토요일 날도 잠깐 그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서부터 5월 말까지 지금 2차 전지주를 에코하고 포스코 쪽 계열로 해서 1억 원어치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원어치 매수해서 이거는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관계자로서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시장을 냉철하게 보고자 이러저렇게 이러저런 오해 없이 진행하고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뭐 단타 개념으로 오르면 팔고 이게 아니라 하여튼 사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원어치 총 매수가 끝나는 순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번에 그 취지로 SK 하이닉스를 사시더니 수익권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 데는 그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사실 뭐 그런 계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계산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워낙 하는 게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사서
13만 원 되면 팔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좀 바뀔 수 있습니다. 11만 원, 12만 원 근처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거 팔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족,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벌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물려서 힘들어하는 주식, 그 입장을 같이 이해하고 어떻게 같이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까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그렇고 네. 자 가죠. 그래서 하여튼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네. 이제 앞으로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 이제까지 저희 방송의 모토가 그거죠. 양쪽의 의견을 듣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네. 네. 혹시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연준 의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토마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죠? 아까 갑자기 그래서 이번 주 보니까 앞서 또 김대중 대표님께서 또 일정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바꿔야 될까요? 아니 해봐요. 네. 중요한 거는 같이 알아야지. 네. 그래서 또 혹시나 계속 해오셨습니까? 그럼 반복될까봐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바꿔야 될까 싶어가지고. 아니 뭐 맘대로 하세요. 다 해서요. 하고 예. 싶은 거.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이 먼저다라고 보게 되면 혹시나 다음 주도 이 얘기하면 제가 이건 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오늘 5월 LPR 발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물가 수준 보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안정된 나라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인민은행조차도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CPI 뭐 PPI는 거의 마이너스가 들어올 정도로 마이너스가 들어온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을 뭔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일본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 나라 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되지는 않겠는데 그거를 지금 딱 경기 부양에서 금리 내리면서까지도 경기 부양하기 좋은 시점인데 이것만 보고 또 경기 부양을 할까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깜짝 금리 인하 쪽으로 나간다. 시장에 지금 분위기에서 호재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보는데 거의 7, 80%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일까지 수출 동향이 어제 확인이 됐죠.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나오고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반도체는 역시 어렵습니다. 반도체 쪽 어렵고 이미지 센서 어렵고 그나마 나은 게 SSD 쪽입니다. 네. 이쪽이 조금 변화가 오는데 이거 뭐 아직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대표적인 D램, 낸드 모두 다 4월까지는 월별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MOM. 그러니까 지난달 되면서 쭉 올라오다가 5월달이 툭 꺾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달이 왜 꺾였을까 봤었을 때 중요한 건 요 쪽에서 나오는 중국 쪽의 데이터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약간 좀 네. 걔네는 원래 걔네는 안 돼. 중국은 네. 하여튼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네.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불편한 속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또 의뢰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데이터 자체로 그러니까 아직 열흘이 남았으니까 근데 잘못하게 되면 30% 4월 달보다 꺾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잠시 김대중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이제 견제를 받기 시작하죠.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회사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외에 여기 대만 회사 2개가 결합돼 있고 그다음에 엘피다라고 아시죠? 파산했던 회사. 이게 지금 일본 회사인데 네. 이게 결합된 것까지 그러니까 약간 다국적인 느낌입니다. 주축은 미국 문의는 미국이지만 대만과 일본 쪽이죠.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기에는 딱 견제하기 좋죠. 뒤에 다 배경들이 그런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차피 메모리 산업도 성장 산업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굴곡을 탄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를 하는 게 일본에 다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계들이 일본으로 다 몰려가네요. 네. 지금 최근 투자 금액만 먹으면 20조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엘피다 입장이죠. 이게 넘어가면서 나오고 삼성도 거기다가 R&D 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과거의 영광을
한 40년 만에 다시 챙기나 싶어서 그런 얘기도 일본 쪽에, 그리고 또 의외로 일본이 인건비가 싸대요. 네.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TSMC도 그렇고 TSMC도 일본에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는 인건비하고 공사 비용 따지면 안 맞대요. 일본으로 들어간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임금이 거의 정체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편으로는 부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까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잘해야죠. 네. 그래서 변화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한국의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동향조사는 한국의 내수 관련된 쪽에서 아직 뭐 그렇게 특별히 좋아지는 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의문.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사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해서 하는 얘기들.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식자재를 후쿠시마 걸 썼. 네, 우리 이렇게 자신 있다 그러면서 썼다고 하는데 그냥 굶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다들.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저게 그 한계성이 있다고 호사카 유지 교수를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IEA도 그렇고 네. 자기들이 막 적극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전력이란다. 도쿄전력에서 주는 자료라든가 기존의 자료들, 그러니까 제출하는 자료들 가지고 검토하고 결론을 내는 거라 네. IEA조차도 그 자료가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네. 여기서 뭐 감찰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는 자료 가지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면제권을 주는 하나의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긴 해요. 그냥 근처에 안 가겠습니다. 네. 무서워가지고요 아직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보는데 뭐 그냥 정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암살 아닙니까? 그러네요. 야 진짜 센스 죽이시는데. 네. 저기 한번 잡숴봐. 일본의 빅픽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미국의 5월 합성 PMI다 보니까 근데 아직 터날 기준은 안 보일 것 같아요. 미국, 미국, 유럽 다 합성 PMI 예비치가 나오는데 기대는 그래도 조금 지난번에 그 ISM 같은 경우도 46.1에서 47.1 그러니까 1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좋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 45대 바닥으로. 그래서 요거 변화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드라고 개최가 됐는데 지난번에 구글에서도 개발자회의 나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드를 보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때 구글 한 10% 가까이 올랐었죠. 한 2, 3일 동안에. 이거를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얘기는 챗 GPT를 통한 여러 가지 확장 얘기들 나오고 그 얘기가 좀 AI 쪽 저는 AI 쪽보다 그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AI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들을 보여줄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보여주는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반도체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반도체 쪽은 지금 그건 얘기 드릴게요. 가장 앞으로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뭐 PC, 노트북, 뭐 스마트폰 아닙니다. 이쪽은 해봐야 5%대 미만으로 성장합니다. 이쪽은 이제 관심이 없고요. 첫 번째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성장 이게 그러니까 즉 약간 서버 쪽인데 이쪽은 앞으로도 두 자릿수로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전장용, 자동차용 모든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나 제조사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무진장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전장용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커스는 다 여기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도 여기에 기반이 돼서 움직이는 차량용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인트를 보시고 커지는 쪽이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커지는 게 확인됐다는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AI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커진다. 전장용은 당연히 지금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내연기관 쪽도 ADAS를 썼어요. 여기만 하더라도 기존에 들어가지 않던 반도체가 5배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자율주행이나 다음 변화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커지겠느냐 이 부분은 반도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고요. 바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하려고요. 네. 같은 일정인데 좀 다르다 이런 거요.
FOMC 인사로 공개가 되는데 뭐 파월 의장님이 딱 교통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 나와도 그래도 파월 형님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5월 BSI, ESI 아직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질 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 아직 한국 쪽은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요. 요 회사가 들어오네요. 기가비스, 반도체 기판, 광학검사, 수리장비, 반도체입니다. 네. 운이 좋네, 이 회사. 예,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좀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인데 이번에 주축이 되는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주축이 한화 에어로가 주축이 돼서 모든 걸 다 기술 가져와 붙이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한화 에어로가 앞으로 중심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우주항공 쪽에 구심점이 된다. 이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가 TL 베타 서비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NC소프트가 게임주는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제가 보통 어떤 산업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라이징 스타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렸고 반도체도 한 달 전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름 때 확인된다. 제가 다음 산업에 대한 변화로는 게임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데 그냥 퇴근할까요? 네. 네. 게임주가 글쎄 지금 중국하고의 그 안 좋아지는 긴장 관계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을 안 가지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딱 좋은 시점입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점은 다 비교를 해서 한 달 전쯤 돼서 이때쯤이면 보셔야겠다. 그럼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게임주를 비롯해서 한 두세 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금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네. 그럼 그거를 대비한 섹터는 나중에 to be continued.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이거는 또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국이면은 아마 실적 발표하거든 픽하고 놀이가 나올 텐데 미국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1분기 GDP 수정치 발표되고 금통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장이 이번에 네. 아주 통쾌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앞으로의 변화, 그 기자회견 때 많이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4월 PPI 한국 그냥 이제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혹시 화장품 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 여기 한번 가보시죠. 코스모뷰티 서울. 요거 코엑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의외로 또 가면은 또 샘플도 받고. 네.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쪽에서 갭, 베스트바이. 요거는 뭐 가전 쪽이고 또 의류 쪽. 소비 쪽이다 보니까 이건 좀 체크해 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요일 날은 또 중요한 지표 쪽에서 내구재 주문, 개인소득 소비 지출 이쪽 이게 떨어지니까 이쪽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떨어지는 속도 기울기 이제 근원물가랑 PC랑 약간 좀 대척점이거든요. 이거는 광범위한 거, 근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을 빼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근데 거기는 이제 하우징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떨어지게 되면 CPI는 여름 때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우징만 떨어지게 되면. 근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안의 내용들 여기는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차, LG엔솔, 미국 내 조인트 벤처 발표 이거는 뭐 나와봐야 되겠죠. 이거 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휴비치의 치과형 의료가 아니고 의료입니다. 네. 의료기기인데 이게 구강 스캐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강 스캐너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메디트라고 하는,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메디트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으로 MBK 파트너스가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돈 되는 건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하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팝니다. 근데 이만큼 비싼 가격으로 파시는 우리 김병주 회장님이시죠? 그래요? 몰라요. 이 제드래곤보다 돈이 많대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1위입니다. 이분, 예. 그래서 훌륭한 분은 아니고 대단한 분이시네. 그분 동향을 보고 제가 왜 이빨 그래서 아저씨가 이빨로 바꾸려고 그랬구나.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는데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게다가 신용재고가 8%예요. 네. 이러면은 발표하고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엔 구강 스캐너 쪽에서 시장 점유율만 조금만 뺏어온다고 하더라도 메디트를 따라간다 그러면 아마 밸류는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